화장품 만드는 여자 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랑 OEM, ODM을 했을 때 고객분들이 샘플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공장에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색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클린 뷰티다 보니까 이제 색깔 부분에 있어서 천연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천연 색소를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차폐 용기를 쓰시지 않는 이상 자외선을 보게 되고 가시광선에 쪼이게 됐을 때 이 샘플의 색상 같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시면서 색상이 얼마나 이렇게 자주 변하는지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감안하고 갈지 아닐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바로 향 부분입니다. 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공장에서 추천하는 아무 향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공장 연구원님께서 굉장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향을 찾으신 다음에 그 타겟 향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뭐 시트러스 계열 아니면 뭐 머스크 계열 이 정도의 정보는 연구원님께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향 같은 경우에는 머신 기계로 향을 카피를 했을 때 똑같은 향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첫 향, 뭐 잔향 이런 것들까지도 100% 동일하게 그 향을 가져올 수도 없고, 또 향이 비싼 향이 있고 좀 저렴한 향이 있는데 이제 공장은 가격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향을 제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100% 동일한 향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향은 화장품의 원료 중에서도 좀 비싼 쪽에 속하는 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샘플링 했을 때 만족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향에 되게 좀 민감하고 세밀하게 좀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비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텍스처 부분입니다.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실 때 텍스처가 좋아요, 텍스처가 별로예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이제 또 연구원님께서 그래서 이거 여기서 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형이 뭐 예를 들어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쬐을 때 분리가 되진 않는지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오일층이랑 오일층이 아닌 부분이 막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진 않는지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워터리한 건지 아니면 너무 끈적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연구원님들한테 코멘트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텍스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하실 수 있는 곳에 가셔서 가장 원하는 그런 타겟 텍스처를 마련을 하셔서 연구원님께 보내서 이 텍스처랑 유사하게 구현해 주세요 라고 코멘트를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유사한 텍스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부분은요, 바로 좀 사용감이나 밀리냐 밀리지 않느냐 부분입니다. 크림을 만들었는데 크림이 막 밀려요 하면서 막 컴플레인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고분자의 그런 성분을 쓰시게 되면은 화장품을 바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문지르면 그 고분자의 입자들 때문에 밀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제형일수록 그렇게 밀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샘플 테스트를 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화장품 샘플 테스트를 하실 때 손등에다가만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상 우리가 바르는 건 얼굴이잖아요. 손등에다가 하시면 오히려 자극이 없는데 얼굴에다가 했는데 자극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손등에는 백탁이 있었는데 얼굴에 했더니 오히려 백탁이 없을 수도 있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부위에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시면 좋은 부분이요, 내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이 샘플이 어떨 때는 좋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나쁘게 느껴지고, 이렇게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피부에 안 좋은 거를 먹고 예민해지고 나서 크림을 바른 다음에 트러블이 난 건지, 한마디로 내가 이 제품을 써서 트러블이 난 건지 나의 어떤 환경 때문에 트러블이 난 건지 비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샘플링을 하실 때는 최대한 외부 환경적 요소를 배제를 하신 후에 샘플 테스트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계절에 따른 것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테스트했을 때는 너무 무겁다고 느꼈는데 겨울에 테스트를 했더니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제형이 어떤 계절을 타겟팅하는지, 어떤 나라를 타겟팅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샘플 테스트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진짜 사용할 내 고객이 타겟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샘플을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사용할 그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중심적 사고의 샘플 피드백보다는 내 고객들이 사용한 후에 피드백을 받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를 하셔서 샘플링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샘플을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야겠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이제 공장의 연구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내용을 전달을 해야 합니다. 점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처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기보다는 콧물 제형으로 어느 타겟에 입각해서 타겟 정도의 점도로 끌어올려 주세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신다든지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유분감이 너무 부족하니 유분감 오일을 조금 더 추가해 주세요 라고 코멘트를 주신다든지, 또한 부향률 같은 경우에도 향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부향률을 50% 정도 줄여주세요 라고 좀 구체적인 수치로 연구원님들께 전달을 주셔야지 조금 더 정확한 샘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샘플을 받으시면 이 제품에 쓰여져 있는 그 문구, 그런 것들을 꼭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매일매일 나가는 샘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을 하고 다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사진으로 랩 넘버가 보이게끔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촬영을 하셔서 사진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피드백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제형에 가깝게 샘플이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